어느 날 문득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나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진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당신을 정의했고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열정들이 마치 색을 잃은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런 경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내면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내면의 각성이란 단순히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과정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나를 해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체의 가장 첫 번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한때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겪지만 종종 오해받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오래된 취미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텅 빈 공허함이 사실은 더 깊은 성장을 위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끝이 아니라 더 진정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각성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취미는 대부분 에고, 즉 자아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종종 그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꼬리표처럼 기능하죠. 나는 게이머다, 나는 예술가다, 혹은 음악가, 운동선수다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의 취미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일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미는 우리에게 성취감, 사회적 지위, 혹은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도피하게 해주는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계층이나 세련됨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에고, 단계에서 취미가 그토록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나라는 감각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각성은 그 단단했던 가면, 페르소나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오래된 동기부여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 SNS에 멋진 그림을 올려 좋아요를 받는 것, 심지어 노래를 만드는 것조차 예전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런 것들에 신경 썼던 당신의 일부, 즉 에고로 만들어진 정체성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 상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한때 당신의 에고에 연료를 공급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고가 주도하던 취미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통찰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각성이란 진정한 자기, 즉 당신이라는 존재의 더 깊은 핵심과의 직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기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는 재편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오래된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한때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목표들, 예를 들어 이기는 것, 성취하는 것, 무언가를 수집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갑자기 연기를 쫓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정신적 초점이 가면인 페르소나에서 진정한 자기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각성 이전의 즐거움은 대부분 외부적인 보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생산적이라고 느끼고 성취 목록을 쌓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명상, 깊은 내면 작업, 혹은 인생의 거대한 시련을 통해 더 큰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외부 세계는 예전처럼 빛나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흥분을 안겨주었던 취미들은 갑자기 그 마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미들 중 상당수는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그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능하고 성취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쇼핑은 단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고 세련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성 이후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취미를 통해 인정을 구하려는 욕구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한때 영양분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피곤한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게이머, 예술가, 성취가로 보여질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 활동들 뒤에 있던 연료는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인정을 쫓거나 취미를 통해 정체성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혼은 내면으로 향하며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그토록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취미가 결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였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각성이 당신을 진정한 자기와 마주하게 할 때 그 낡은 꼬리표들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을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도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지도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기쁨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환상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낡은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페르소나와 사회적 조건화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은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열정, 즉 에고가 아닌 진정성에서 태어나는 활동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텅 빈 공백, 즉 보이드가 존재합니다.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텅 비어버린 듯한 이상한 침묵과 무의 상태. 하지만 그 공백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취미가 순수한 취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도피처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게임에 몰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이나 재미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고통을 달래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자기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깊숙이 묻어둔 상처, 두려움, 감정들 말입니다. 그리고 각성은 바로 이 그림자를 숨겨진 곳에서 끌어냅니다. 갑자기 당신이 의지했던 취미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취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깔린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의 정신은 이러한 방해물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반창고는 그만. 이제 상처를 직접 마주할 시간이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흥미를 잃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열정에 실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가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 방어 기제는 실패하고 그 과정은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그것과 함께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단계는 우울하고 심지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융심리학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돌파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활동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로움, 두려움, 슬픔, 그리고 갈망을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심오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림자 위에 덧칠을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음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사형 선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신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슬픔은 저주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래된 도피처를 잃는 것은 자신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를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취미를 잃고 공허를 마주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이 단계는 신비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일부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절망 그 자체를 위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했던 환상들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낡은 정신적 질서의 붕괴입니다.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 즉 취미, 목표, 즐거움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삶의 불꽃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음악은 소음처럼 들리고 그림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임은 무의미한 반복처럼, 쇼핑은 부질없는 짓처럼 보입니다. 삶 자체가 색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의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환 과정입니다. 낡은 자아가 해체될 때 정신은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와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 그 사이에 갇힌 경계의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오래된 취미들은 낡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페르소나, 즉 가면과 묶여 있었습니다. 그 가면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낡은 의미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떨어진 가면을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정신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검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이 심리적 니그레도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태워버림으로써
새로운 황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 공허함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동기들을 벗겨냅니다. 당신이 침묵과 텅 빈 공간과 증명할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상태에 머무르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들이 아니라는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때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 즉 존재의 근원 그 자체와 맞닿도록 초대됩니다. 융이 말한 자기입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는 에고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더 깊은 자기, 그리고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의미들이 결국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고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끄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온전하고 분리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취미를 잃는 것은 창의성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창의성이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그림 그리기가 당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깊은 명상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원 가꾸기, 글쓰기, 자연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열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낡은 의미의 취미가 아닙니다. 도피처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표현입니다.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면 당신의 기쁨은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에서 존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활동 그 자체가 가면이 아닌 영혼의 자양분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 속에 갇혀 잃어버린 열정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 공허함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머물러 주십시오. 낡은 취미를 억지로 삶에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느낌을 허용하세요.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신 새로운 표현들을 실험해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침묵 속에 머물거나 한 번도 탐험해보지 않은 예술 형식에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기가 당신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를 관찰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취미는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의 페르소나를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라는 이 신성한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낡고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과 똑같은 공허함과 의미의 상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당신의 영혼에는 성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길